창씨를 안 하면 채용 불가, 그리고 현직자도 해고 조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증거 자료를 못 본 채 하면서 저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 창씨 개명 안 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조선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백년 역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씨 개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씨 개명이 그냥 단지 조선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 것인지, 또 조선인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선 전통의 그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인지, 이것은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인 목적, 공식적인 목적은 가족제도를 일본과 조선이 같이 일치시키는 것이 창씨 개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씨 개명은 강제로 하도록 실시했는가? 자, 이 미나미 총독이 지금 신문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창씨 개명에 기회를 줄 뿐이고 강제 실시하지 말라. 일반의 오해를 일소하고 취지를 이해토록 그렇게 이제 당부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회의에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 남총독, 미나미 총독은 창씨 개명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거 강제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총독부에서도 사실상은 최소 20%에서 아무리 많아봐야 한 50% 정도까지 조선인들이 창씨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고조의 창씨열 총 홀수의 5화를 예상한다. 그리고 기한은 앞으로 연기 않는다. 그러니까 6개월로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은 앞으로 연기는 안 할 거니까 할 사람은 빨리 서둘러서 하고,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법정 창씨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라고 했으면 그냥 그 김씨가 새로 이제 법정 창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씨를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조선인 모두가 다 창씨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설정 창씨를 한 사람들이 81%가 넘었다는 거고, 나머지 19% 정도는 그냥 법정 창씨가 된 거예요. 자기가 쓰던 성이 그냥 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나머지 창씨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법정 창씨에 해당되는 나머지 19%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겪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 이제 거기에 봐도 창씨 개명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막상 장손은 박완서 씨의 그 오빠가 장손입니다. 그 장손이 창씨를 거부했어요. 이 오빠는 총독부 직원으로도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일본 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분인데, 본인은 창씨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 집안이 전부 다 못했습니다. 여기에 박완서 씨 엄마는 또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창씨를 안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박완서 씨가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불합격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박완서 씨 자체는 본인도 좀 세련된 일본식 이름을 갖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처럼 자기만 조선식 이름을 갖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했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뭐 거기에서 더 이상 창씨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막상 없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수가 이렇게 창씨를 하는데 나만 창씨를 안 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포된 법령에 분명히 창씨를 설정하는 사람은 그걸로 하게 되는 거고, 창씨를 설정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 성을 씨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이건 자유사항이었어요. 자, 그러면 창씨 설정을 안 한 사람들, 1940년 8월 10일이 지나서도 창씨 설정을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전 조선인의 81% 정도가 창씨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19%의 조선인들이 창씨 설정을 안 했는데, 총독은 물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얘기했고 국장들한테도 강조를 했지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에서 거부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궁금하니까.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자,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창씨를 안 하면 채용 불가, 그리고 현직자도 해고 조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씨를 안 하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 창씨 개명을 안 하면 학생들의 입학 및 진학이 거부되었다.
이분은 버젓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채용 불가, 해고 조치, 입학 및 진학 거부 이렇게 자기 얼굴을 걸고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뭐 엄벌에 처한다. 이런 그 법령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이런 그 창씨 거부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이게 전부 다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로 불이익을 받았다. 그렇게 처벌을 하도록 조치한 법령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창씨 안 한 사람은 이렇게 뭐 이런 벌칙을 받는다.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경기공립중학교의 합격자 명단이에요. 안전호, 김한교, 이재평, 이우성, 홍승려, 서두원, 류기덕, 박찬용, 한순규, 민원기. 경기공립중학교에 1941년도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에요. 창씨 개명을 안 한 분들도 이렇게 합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공립중학교라고 하면은 조선총독부에서 직속으로 관리를 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합격자 명단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발췌를 쭉 했는데 경기공립고등여학교입니다. 자, 진명고등여학교도 이렇게 조선인 이름을 가진 조선식 이름을 가진 학생들을 많이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성여자상업학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식 이름 가졌지만 학교에 입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화고등여학교에도 누가 봐도 조선 이름이지만 입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동덕고등여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배화고등여학교 조선인 이름 가진 학생들 다 뽑았어요. 부모가 창씨 개명을 안 했으면은 뭐 엄벌에 처하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는 보성 전문학교입니다. 학교에 뭐 진학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중앙보육학교 전부 다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방송 소설을 낭독하시는 분이 김선영이라는 그 조선인 이름을 가진 여자분입니다. 불령선인이 되고 비국민이 되고 교육제도의 자체에 뭐 참여를 할 수가 없고 다 거짓말이에요. 창씨 개명 거부자는 뭐다? 불령선인이다. 무국적자다. 비국민이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게 하면 그 학교를 폐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고 그거를 방송에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자료 그대로 보여드리잖아요. 조선 이름 가졌다고 해서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 이런 발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는 창씨 개명을 거부했다. 창씨 개명을 거부했으니까 불령선인이다. 이런 건 절대 성립하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조선 이름을 사용하든 새로 시를 설정한 그런 이름을 사용하든 그거 다 자기 자유였어요. 창씨 개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을 것 같은 순사 부장님들. 평양경찰서의 순사 부장님은 김래승, 신의주 대표로 오신 분은 김구향입니다. 경찰서 순사 부장이 조선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었다. 여기도 이종우, 조선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국가 자격증 이렇게 다 딸 수 있었어요. 무슨 비국민이고 불령선인이고 무국적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조선식 이름을 고수하면서 창씨 개명을 거부했지만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던 시대. 이런 자료를 일일이 다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아니 이거는 일부 예외가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참 곤란해요. 지금까지 신문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봤습니다. 조선식 이름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사용했다. 또 창씨 개명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신문 자료만 가지고는 또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원록이라는 거는 조선총독부 직원록이에요. 일단 발췌를 한 거는 조선총독부 본부 그리고 경기도로 한정해서 우선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전수를 다 훑어봤어요. 총독부, 경찰부, 경찰과에 경부로 근무하면서 경찰관 강습소 조교수로 있는 노기주라는 분, 총독부 내무부 사회과 김신서, 안성군 읍장이 서상준 씨예요. 그리고 공도 읍장은 남기루 씨, 그 다음에 금광 읍장은 문정복 씨. 조선 이름 사용했지만 지방 관청에서 다 근무를 했더라. 경기도에서 공무원 해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 아니 총독이 창씨를 하라고 했는데 너는 그걸 거부해?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를 직원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씨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라고 한 것이고 총독부에서도 설마 80%가 넘는 조선인들이 창씨 개명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생각한 거는 한 20% 정도
창씨 개명을 실시하기 전부터도 창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성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는 조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창씨를 허가해주면 조선인들의 한 20% 정도는 새로 씨를 설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런데 80%가 넘어가는 거는 정말 조선 총독부가 경악할 만한 수치였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20% 정도의 조선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은 건 없다는 게 오늘 제가 이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목적입니다. 자, 창덕궁 경찰서에는 엄기면, 그리고 경성 동대문 경찰서의 경보보로 김일석, 창씨 개명을 거부한 불령선인이 비국민이고 무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보보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잘 아셔야 돼요. 1941년도 조선 총독부 직원록이에요. 조선 이름 사용했지만 총독부에 근무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총독부가 폐쇄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경성 제동국민학교 노수자, 그리고 경성 효제국민학교의 이공순, 교직원이 먼저 창씨를 해야 되고, 창씨를 안 한 교직원이 근무를 할 수도 없지만 나는 창씨를 안 했는데 학생 너는 창씨를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엄벌을 내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있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경성 덕수국민학교예요. 여기도 현석춘, 경성 창신국민학교 강창원, 민석기, 윤석린, 이만국민학교의 임수복, 광덕국민학교의 민청욱. 자, 여기까지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국민학교의 교사 명단을 다 살펴봤어요. 참 많은 분들이 조선 이름을 사용하면서 경기도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창씨 개명을 안 하면 학생들의 입학 및 진학이 거부되었다.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이게 정말 얼마나 빨리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인지를 잘 아셨을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어쩌다 어른인데, 그래서 어쩌다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되려면, 또 어른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채용 불가 및 현직자도 해고 조치. 안 하면 뭐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이 폐쇄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얼굴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할 수 있죠? 어쩌다 어른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관보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발췌를 했고, 역시 창씨 개명을 안 했지만 조선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이제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전부 다 조선식 이름을 가졌지만 공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관보의 이름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 민원 상담 자체를 불허한다. 공공기관에서의 업무를 볼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그걸 누가 왜 써놓은 겁니까 도대체? 자기 무식을 자랑하려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부 다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이게 일본어로 돼 있고 막 한문이 많이 써 있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그 한국사 DB에 다 공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심지어 보통시험 합격자입니다. 보통시험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박교남, 조선 이름 사용했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도 하더라. 이 색칠한 분들 전부 다 조선식 이름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이렇게 선생님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더라. 나는 창씨 개명을 안 해서 떨어진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자기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 괜히 창씨 개명을 안 했다고 난 차별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복룡, 이흥옥 이런 이름 그냥 사용했는데 다 됐어요. 다 시험 다 합격하고. 조선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창씨 개명을 하고 안 하고가 어떤 걸림돌도 될 수 없었다는 거. 아까 신문 자료도 봤고 조선 총독부 직원록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게 총독부 관보예요. 조선 이름을 사용해도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 관보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증거 자료를 못 본 채 하면서 저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 보통시험 합격자의 박종홍. 이거를 제가 어디서 특별히 발굴해 온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사 DB에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창씨 개명 안 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조선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짓말하는 분들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창씨 개명이 이런 식으로 됐고 또 창씨 개명 안 한 사람들은 안 한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았더라. 이게 창씨 개명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씨 개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거짓말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런 거짓말들이 그래도 제 영상 보시는 뭐 100명, 뭐 200명이라도 진실을 좀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 학생들한테는 좀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년 역사입니다.